중입니다. 파혼을 통보하기 전 혹시라도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싶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. 이런 걸로 왜 파혼이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조언 남겨주세요. 우선 남친이 저에게 했던 대화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엄마가 명절 때나 제사 때 혼자 정 굽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불효자구나 싶더라고.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거야. 딱 이렇게 말했는데 인터넷에서 떠돌던 대리 효도짤이 떠올랐습니다. 이때부터 이 결혼 괜찮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고생한 건 알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 위치가 위고 너네 아버지 위치는 아래잖아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집에서 저희 아버지께 뭘 해준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집안일, 설거지, 빨래, 청소 등등 절대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외출하고 돌아오면 옷을 바닥에 그대로 벗어놓고 치우지도 않아요. 처음에 남친이 힘들까 싶어 제가 먼저 내가 할게, 쉬고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니 하지 마 라는 소리로 들려서 안 했답니다.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 처음 한 번 빼고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 또한 없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. 생일상 차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래? 자기 큰일 났네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. 이것도 웃긴 게 전에 저희 아버지 생신에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. 이건 당시에 제가 에이 뭐 아무것도 안 사가도 돼. 오빠가 선물이지 뭐 라고 말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더라고요. 거기다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도 저도 남친 자리와 멀리 있는 맛있는 고기 반찬 같은 걸 다 땡겨주고 앞접시에 덜어주고 했습니다. 그런데 받아먹긴 잘하면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건 아예 안 하더라고요. 밥을 다 먹을 때쯤 보니 남친 바로 옆에 소불고기가 있었는데 그걸 혼자 다 먹고 있었습니다. 저는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짜증나서 바로 가운데로 옮겨버렸고 식사가 끝나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어머니 드시라고 땡겨준 거야. 가운데는 놓을 자리가 없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. 황당한 건 누가 봐도 소불고기가 남친 바로 옆자리 구석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. 저희 엄마는 그 맞은편에 앉아 계셨고요. 그리고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. 고기 굽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해서 매번 제가 다 굽는데 남친은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 굽는 족족 다 주워 먹습니다. 이것도 참다 얘기했더니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고기를 안 굽는답니다. 못 구워서 친구들이 뭐라 해서 안 굽는 거라네요. 거기다 같이 뭘 먹게 되면 제가 두세 숟가락 정도 먹을 때쯤 음식이 없습니다. 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었죠. 이것도 얘기했더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다. 빨리 먹어야 한다. 거기서 버릇이 돼서 그렇다. 하고 말하더군요.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냥 식탐이 강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. 저희가 사내 커플이라 같이 점심을 먹는데 한 번씩 안 먹겠다고 카톡을 보내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안 읽고 있습니다. 그러고는 다 먹고 나와서 왜 안 먹냐고 물어보죠. 사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같이 먹는데 안 오면 전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이라도 보내지 않나요? 같이 밥 먹을 때 항상 휴대폰을 쥐고 보면서 먹는 스타일이라 분명히 메시지가 왔다는 걸 알 텐데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. 거기다 쉬는 시간에도 같이 쉬는데 이어폰을 귀 양쪽에 꽂아놓고 절대 안 뺍니다. 보통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지 안 걸진 몰라도 빼지 않나요?
저는 제발 말 안 걸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악을 듣는 척하며 이어폰을 안 뺄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해서 남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이어폰을 꽂고 있다 제가 말을 하면 못 듣고 3번 이상은 물어야 대답합니다. 그도 아니면 뭐? 라고 되묻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죠.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이어폰을 잡아 뺀 적도 있었네요. 위의 일들로 인해 다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크게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보니 이게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.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것 같나요? 저는 99% 파혼할 생각인데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.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뭘 보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거예요? 인생이 재미없어서 어디가 밑바닥이고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나 시도라도 해보는 건가요? 애초에 뭘 오냐오냐 받아주고 있어요. 고마워하지도 않는 인간한테. 글쓴이한테 이렇게 화가 나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. 미쳤냐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구만 무슨 조언을 구하고 자빠졌나요?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님이 쓴 글을 보세요. 파혼 안 할 이유가 있는지. 파혼 안 할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파혼해야 할 사유가 넘치고 넘칩니다.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고민을 하는지 님한테 화가 날 정도네요. 세 번째. 이게 다 주옥같이 너무 말이 안 돼서 어디서부터 조언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. 아니 20년간 천천히 먹다가 꼴랑 2년 군대 갔다 온 게 습관이 들어요. 그럼 그 습관을 다시 들이면 되겠네요. 그냥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. 제 남편은 늘 고기는 자기가 구워요. 식당이나 캠핑 가면 고기 다 굽고 애랑 제 앞접시에 좋은 고기 놔주기 바쁩니다. 근데 저 남자는 애가 생겨도 지 주둥이에 넣기 바쁘겠네요. 애초에 좀 사귀다가 바로 뻥 찼어야 할 쓰레기인데 어떻게 하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네 번째. 사내 커플이면 조건도 비슷할 텐데 남자애 뭘 보고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 건지 모르겠어요. 쓰니가 돌싱이라도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. 혹시 얼굴이 차은우급인가요? 근데 이건 차은우라도 감당 불가입니다.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의 대리효도에 손 없는 병신하고 결혼할 이유가 있나요? 빨리 접으세요. 다섯 번째. 사귀는 단계에서도 버릴 수준인데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라고요. 첫 번째 대사부터 정신 나간 놈인데 남자에 미치셨어요. 조언이고 나발이고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세요. 어디 모자라나요? 제가 아는 남미새 중에 탑 오브 탑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